예, 제가 오늘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주로 이제 헌법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법률 체계와 기존의 이렇게 비슷한 법률인 산업안전법과의 비교를 먼저 이렇게 한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업장이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50억 원 이상 공사장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된 목적은 개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사업의 안전 보건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법 처벌 체계를 보시면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일종의 경영상 관리 감독 의무, 관리 조치 의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걸 부과를 하고 법 제4, 5조의 그 관리 조치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의무에 위반해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양벌 규정으로 처벌하면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은 동일 산업재해에 관해서 의무위반 행위자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 외에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벌 규정이 아닌 삼벌 규정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법률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무위반 행위자, 직접적인 의무위반 행위자와 사업주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왔었는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특별히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게 되면서 삼벌 규정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영상 관리 감독 의무, 관리 조치 의무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각 조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 제4조, 5조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관리 조치 의무 중 하나라도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이라고 써놓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한이 30년 이하입니다. 1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에 5년 이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배 배상 책임 관련해서 법제 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경영 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첩법상 의무 위반에서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법인 등 사업주는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금액도 크고 5배는 전 세계 손해배상 법률사상 유례가 없는 법률이고요. 미국에서는 3배 배상 규정까지는 두고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도 특정 법률에서는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는데 산업재해에 대해서 3배 이상 처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은 전 세계 법률상 유례가 없고요. 거기에 5배까지 한다는 것은 더 없는 그런 법률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산업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 행위자와 사업주를 형사처벌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 법정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비하면 한참 낮은 법정형입니다. 사망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 1억 원 이하. 개인 사업주는 벌금형이 차고 법인인 사업주는 10억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산업법에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산업법은 산업재해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직접 위반하는 행위자, 이 현장 소장 같은 사람들이죠. 중간 관리자입니다. 에 대해서 결과 책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결과 책임을 묻고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선임 감독 책임만 묻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첩법은 동일 사안의 경우에도 개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경영상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그 관리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은 중간 관리자가 지는 책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적인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중첩법 같은 경우에는 관리 조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이 중첩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반적인 내용과 산업법과의 비교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첩법상의 관리조치 의무 내용을 보시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예산 편성, 절차, 제도, 기준, 관련 등 경영상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간접적 의무입니다. 그런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의무에 불과한데도 그러한 의무 위반의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무 위반과 사망, 부상, 질병이라는 중대한 결과 간의 인과관계 또는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주의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도로 분업화된 현재 기업에서 산업재해는 피해 근로자나 다른 근로자의 재해 원인 행위, 하위 관리 감독자, 상위 관리 감독자, 경영진 등의 행위 등 다수 기업 구성원들의 분업 정쟁이니까 모여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나 개인 기업주, 개인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중처법 2조 9호 과목을 보시면 경영 책임자의 개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의 개념은 형벌 구성요건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책임자의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범위가 얼마든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 내용도 상당히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게다가 중간에 또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또는이라고 하면 선택적인 의미거든요. A 또는 B 하면 A거나 B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분에 또는에 대해서도 지금 학설이 분분합니다. 이게 선택적인 의미다. 또는 둘 다다. 경고할 수 있다. A 또는 B, A나 B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A, B 둘 다가 될 수도 있다는 전해져 있죠. 그 고용노동부 공식전에는 둘 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헌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는 또 둘 다로 해석해가지고 어떻게든 처벌 범위를 확정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문헌 자체의 내용에 따라서 선택적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서 재형법정비 헌법상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으로 경영 책임자 등의 경영상 관리 조치 의무는 이게 종사자 안전, 보건상 위해,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징 및 규모 등을 고려해서 각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조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1번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번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지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번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 의무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봐도 상당히 내용이 모호합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뭘 하라는지 내용 자체가 애매하고요. 그 다음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것도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행정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지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관계법령이 뭔지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요. 뭐든지 개선 지정 명령을 하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처럼 이 의무 자체가 추상적, 포괄적, 간접적 의무이고 이 시행령 규정에서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그 시행령을 보더라도 또 불명확합니다. 이래서 중처법 6조 위반죄의 범죄 구성 요건이 재형법정비 명확성 원칙 위반이고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원칙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처법 4조 2항을 보면 중처법 4조 1항 1호 사고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중 시행령 4, 5조에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행령 제가 이렇게 하나만 찍어서 예를 들었는데 나머지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조항들이고 시행령 4조 2호를 보시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뭐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고 뭐 구성원은 몇 명으로 하고 이 사람들은 이 일만 뭐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기업의 내부 조직 구성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사기업의 영업의 자유, 사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 사항이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서 위임법의 한계를 이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처법 6조 처벌 규정을 다시 보시면 사망죄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이다,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함이라고 되어 있고, 이는 다른 업무상 과실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해서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반해서 중처법은 1년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1년 이상 30년 이하 10억 원 이하 벌금. 이게 엄청나게 과중한 규정이고요. 그래서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처법 15조를 보시면 이게 이제 5배, 아까 말씀드린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인데요. 이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경영 책임자와 법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 벌금 부과 외에도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이어서 과잉입법이라고 볼 수 있고, 민법상으로는 실손해배상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만큼만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것인데, 손해를 입은 것보다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가하는 것은 이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에 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는 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고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경영 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준수해야 할 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그 의무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산재 예방에 무익하고 그 위반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 유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 리스크가 가중되고 경영이 위축되고 우수한 경영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렇게 장기적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각종 규제와 처벌로 인해서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버립니다. 동남아나 이렇게 중국이나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버릴 경우에 국내 경제가 위축이 되고 국내 고용 자체가 줄어드는, 그래서 국민들은 더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형사처벌은 책임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거부감, 면역력만 높일 뿐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라는 원래 목적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헌 입법 가능성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조속히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 내지 폐지되기 전까지는 엄격 해석을 해서 그 처벌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발표하시겠습니다.